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원지법 사건 근린상가 1층입니다. 소액으로도 투자 가능한 물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8일 날 입찰 날짜 잡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 사건이고요. 2019 타경의 23465 됩니다. 경기도 오산시 있습니다. 오산시 오산역 바로 앞에 있는 웨딩 컨벤션 건물 1층에 있는 근린상가 한 칸입니다. 전용 면적이 14.865평, 15평 정도 됩니다. 감정가 1억 9,500이라 했습니다. 상가 1층이 전용이 15평 가까이 되는데 감정가 1억 9,500이라 하면은 어디에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그 사람들 그 유동인구 많은 도로 쪽으로 그죠 접근성이 뛰어난 그런 호실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보통 그런 물건 같은 경우 몇 억씩 하거든요. 나중에 확인 같이 하겠습니다. 게다가 이게 1억 9,500도 비싼 건 아닌데 1억 9,500에서 두 번 유찰이 돼서 지금 이제 1억도 안 됩니다. 9,555만 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1층 상가인데 전용 면적이 15평 가까이 되는데 지금 최저가가 1억이 안 되니까 많은 사람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구독 채널 보는데요. 구독 채널에서는 2주 평균 41명이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입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로 보일게요. 바로 여기 오산역이다. 그죠? 오산역 바로 앞에 여기 오산 컨벤션 웨딩홀 뷔페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웨딩홀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 건물에 있는 이게 빨간 게 여기까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가 주차장 입구거든요. 그리고 여기쯤에 있는 다시 볼게요. 배치도에서. 하여튼 이쪽에 주차장 들어가는 쪽에 여기 있는 호실이에요. 상가가 1층 상가 같으면은 이렇게 사람들 많이 다니는 이쪽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뭐 감정가도 높았겠죠. 그리고는 벌써 빨리 낙찰이 됐겠죠. 자, 그러면 한번 다시 배치도 같은 거 볼게요. 사진 보겠습니다. 아까 금방 사진 우리 같이 봤죠. 오산 컨벤션 웨딩홀 이렇게 돼 있고요. 1층에 뭐 중개사, 공인중개사도 보이고 이런 점포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뭐 이쪽으로가 이쪽이 이제 여기 주차장 들어가는 데예요. 주차장 들어가는 데고 이쪽 쪽으로 이제 배치되어 있는 호실인 것 같았습니다. 수연 패백 뒤편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것은 여러분이 가셔서 더 확실하게 조사를 하십시오. 저는 이제 사진으로밖에 지금 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건물 내부의 복도입니다. 건물 내부 복도고요. 여기 본건이라고 해서 표시가 돼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가서 호실 위치 같은 것도 한번 정확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랬죠. 이게 주차장 들어가는 곳이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면에 있는 이런 호실들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가 좀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등기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보니까 2007년 6월 26일 날 소유권 이전, 현재 소유주가 1억 8,270만 원에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감정은 1억 9천 얼마다, 그죠? 큰 차이는 없습니다. 2007년 7월 12일 날 근저당 국민은행입니다. 1억 6,250만 원. 그리고 또 추가 근저당 나갔고, 그리고 가압류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2019년 10월 15일 날, 작년 10월 15일에 국민은행에서 경매를 넣었습니다. 그 당시 청구 금액이 1억 200 정도 되고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자가 쌓이고 있겠죠. 자, 여기 보면은 대신 AMC 부실채권 상담해가지고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이 국민은행의 채권이 지금은 그죠? NPL로 부실채권으로 지금 넘어가 있는 겁니다. 어디로 넘어가 있느냐라는 게 그 위에 부분에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대신 AMC 부실채권 상담했습니다. 여기 전화번호 있으니까 이쪽으로 NPL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이거 괜찮다? 내가 한번 낙찰을 받아볼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은 부실채권으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는 무조건 뭐 현황 조사해가지고 뭐 여러분 어떻게 되죠? 상가 같은 거 조사 나가면은 경매에 나온 그 물건만이 아니고 그 인근에 그죠? 그 인근 건물들 해서 뭐 공실이 많은지 지금 임대료 수준이 어떠한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임대료 수준에 근거해 가지고 수익률 1층 수익률 따져서 그럼 일반 매매 같으면 어느 정도가 되겠다라는 계산을 해보시고 그거보다는 저렴하게 그죠? 입찰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 같은 게 많이 미납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리비가 많으니까 그러면 그 관리비도 우선 감안하셔야 되고, 그리고 임차인이 배당을 못 받는 경우에는 임차인 명도비도 고려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반 입찰을 얼마 들어가겠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부실채권으로 이렇게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일반 입찰하는 방법도 있고 부실채권을 인수해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예, 그걸 뭐 제가 다 설명을 지금 드리려면 끝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일반 입찰보다도 일단은 부실채권 쪽을 노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아셔야 되겠죠. 제가 멤버십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들, 유료 구독자들 멤버십 하고 있는데, 멤버십 쪽으로는 제가 이런 부실채권 쪽에 대해서 개인이 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멤버십 신청해 주시면은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등기부에서 2007년 7월 12일 분저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소기준 등기인데, 자, 그 임차인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있답니다. 임차인이 있는데 사업자 등록이 2019년 10월 24일입니다. 경매가 언제 들어왔죠? 2019년 10월 15일입니다. 경매보다 뒤에 들어왔어요. 경매보다 뒤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하고,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전입일 기준으로 합니다. 자, 경매가 들어오고 나서 그 뒤에 이렇게 사업자 등록이 된다라든가 전입이 된다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전혀 배당이 없습니다. 자, 하물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만 경매 등기 후에 하긴 했어요. 그런데 확정이나 배당 요구 자체는 전혀 없어요. 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것 뿐이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로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하고 예를 들면 배당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배당 요구 결과 상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범위에 예를 들면은 가정이에요. 포함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범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배당 자체가 없어요. 주거임차인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주거임차인, 실제로 소액임차인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쳐요. 자, 그런데 전입 자체가 경매 들어오고 이후에 전입이 됐다면 역시 거기도 여러 가지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500에 55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00에 55만원이라고 신고는 되어 있어요. 신고는 되어 있는데 배당 요구 자체는 없고, 그리고 당연히 대항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우리 입찰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입찰자 입장에서는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배당을 못 받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관리비 밀린 거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는 명도비 부분을 고려하셔야 되고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500에 55만 원이에요. 500에 55만 원이다. 환산 6천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상가 이렇게 따질 때 월세가 뭐 55만 원, 부가세 포함일 가능성이 높은데 55 돼 있는 거, 만약에 부가세 포함이라고 해서 5만 원 빼고 생각을 예를 들면 해봅시다. 제가 뭐 계약서를 본 건 아니에요. 자, 50만 원이라고 합시다. 50만 원 같으면은 보통은 1억 5천, 그리고 보증금 하면은 1억 5,500. 이 정도가 이제 통상적으로 월세를 기준으로 해서 매매가를 산출할 때 하는 방법인데요. 지금 최저가가 1억 미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낙찰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너무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500에 55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수준이 정말 앞으로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 인근에 예를 들면은 비어 있는 게 많아서 우리가 이 수준으로는 받을 수 없는 건지, 이런 것은 여러분이 현장 가셔서 부동산 통해서 확인도 좀 하시고 그러셔야 돼요. 그런데 조사하러 가서 경매물건 느닷없이 얘기하면서 소장님 저기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답이 잘 안 나와요.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중개물건이 있다면은 주위에 그저 그 반경 인근 그저 해서 나와 있는 게 있다면은 얼마에 얼마 나와 있는지, 어떤 조건으로 나와 있는지 보시고, 그러면은 그 나와 있는 중개 물건과 이 물건과의 입지가 어디가 좋고 나쁘고 장단점이 뭔가를 본인이 자꾸만 비교를 해서, 그러면은 여기는 얼마를 받을 수 있겠다, 이것을 본인이 추측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계산을 해 보시고 하셔야지, 중개사한테 물으면은 중개사 몇 군데 가보면 다 답이 달라요. 그렇거든요. 그리고 경매 물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분들이 성의 있게 답도 잘 안 해줘요, 일반적으로. 물론 해주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500에 55만 원이다. 500에 55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최저가는 9,555만 원 되니까 이번에는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감정가 자체 상당히 높아요. 2억 가까이 되고,
근데 예를 들면 뭐 1억의 낙찰을 받을 수 있을지 1억 2천을 받을지 알 수 없지만 예를 들면 1억의 낙찰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상가 같은 경우에도 7, 80% 정도 대출 가능한 그런 금융기관이 많이 있죠. 자, 그러면은 내 돈이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게다가 뭐죠? 보증금 얼마라도 그죠? 또 받으면은 큰 돈이 묶이지 않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이런 레버리지 이용해가지고 하지만은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연세가 좀 있는 은퇴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뭐 1억 얼마 정도 은행에 넣어놔봤자 이자도 없는데 이런 거 1억 조금 넘게 해서 낙찰을 받았다. 근데 월세를 한 5, 60만 원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수익률 나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주위에 한번 조사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당장 입찰을 들어갈 게 아니라 하더라도 많은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또 임장하고 결과 보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실력이 높아지는 이제 실력이 쑥쑥 이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렇게 이제 실력이 이제 갖춰져 있다 보면은 돈이 있을 때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이 맞춰졌을 때 내 그 예산에 그래서 내 투자금에 맞는 어떤 물건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타이밍 맞을 때 정말로 좋은 물건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준비된 자만이 그죠?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 이런 거 별로 관심 없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이 나는 아파트만 해, 나는 상가만 해, 나는 뭐만 해 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다각도로 많이 접근을 해보시고 공부도 많이 하셔서 언젠가는 경제적인 자유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